우리 어저께 저 주호영 장관하고 얘기했어. 이게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 하니까 이 사법 자제 원칙 국제 관계에 있어서 원보이스 한 나라에는 원보이스 그래서 사법 자제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정부와 다른 거 안 하죠 하는 게 형 뭐 영어로 뭐라고? 뭐 judicial restraint 사법 자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 일본 대법원에도 꼭 외교의 정통한 대법관이 꼭 한두 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이런 판결 내놓고 뭐 사법부가 했으면 모르겠다라는 게 저 싸구려 촌놈들 얘기라는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뭐 거의 8만 명 가까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엉망이다. 양승 때 그거 했다고 행정부의 대통령에게 기교 청와대 얘기 들었다. 뭐 자, 됐어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에 충실하시고. 자 하나, 나 이 누르고. 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황태순 TV에서 정기적으로 코너를 해주고 계신 쪽집게 김양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상임위원장 2년 임기인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먹게 하고 지금 싸운다. 그래서 그 박순자 뭐 홍문표가 이제 뭐그 건설 관련 위원회 가지고 지금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있다. 그다음에 황영철 김재원이도 예결특위 가지고 지금 뭐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댓글의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황천까지 갔다 온 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지금 뭐 지금 잠수 탄 것처럼 물에 쭉 깔아앉아가지고 이거 언제 떠오를까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왜 이렇게 저 잠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정신 못 차렸다. 예. 뭔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그 우리나라 정치가 사료다 이 얘기는 꼭 문재인 정부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이제 적대적 공생이라고 최고 좋은 건 이제 여당도 잘하는데 야당이 더 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집권하면 뭐 국정을 하도 잘못 운영을 해서 야당으로 넘어가고 야당이 다시 집권 여당이 되면 또 그거보다 더 잘못해서 야당으로 넘어가고 이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한국당에 대한 용서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한국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김 박사님 지론은 그것이잖아요. 자유한국당 위로 올라가는 이 당의 이 보수 우파의 몰락은 2012년 총선에서 확인됐다. 그렇죠. 그런 예. 지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도 그렇고 2016년 탄핵이 있기 전에도 한국당은 정당 득표율 35%였고 당시 야당이 분열됐다 하는데도 120 몇 석, 그래서 뭐 제1당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이미 한국 보수 진영의 위기가 시작된 거고, 이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한국당은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거에 대한 근본 진단을 하고, 그거로부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2012년 총선에서도 예. 이쪽 당 계열이 자유한국당 예. 계열이 30대 젊은이들 특히 예, 20대 맞습니다. 30대들의 지지율에 있어서는 저쪽한테 이제 그 확 참 져버린 놀랬죠.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 김 박사님 말씀은 이제 보수 혁명의 깃발 가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 2012년 선거 때도 이미 확인이 된 20대 3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청년 간담회하고 숙명여대 가서 강의하고 이게 이제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지금 상황을 과거 구한 말에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나라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만 갇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당은 또 그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지금 본인의 삶은 물론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애들이 일자리도 못 구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이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고 그거를 고치려면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집권하면 뭘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 욕해요. 그 욕만 같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한기환 대표의 이제 숙명여대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그 발언 자체보다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 갔으면 아니 왜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가?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돌아가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근데 거기 가서 뭐 스펙을 다양화하면 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눈높이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맞는 얘기예요. 말도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같은 위기 국면이라면 정확한 그 우파의 입장에 선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민주노총의 지금 체제를 그대로 두면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당신들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가야지 무슨 그 자리에 뭐 개인 인간적인 선배 황교안의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각을 못하는 사실 우리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OECD나 뭐 IMF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성장력이 거의 뭐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중요한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중공업들, 조선 뭐 화학도 포함, 조선 화학, 반도체, 전자, 철강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저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끌어주는 그 근대화 세력들이 계획을 세워서 만든 걸로 지금 40년 후에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뭐 AI 얘기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거기다 자기 숟가락만 올리려 그러죠. 사실 나도 뭐 4차 산업혁명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AI가 어쩌고 그러지만 이거를 기본적인 기계화 산업 할 때도 기계화 산업 기본법도 마련했고 전자산업 기본법도 마련했고 그냥 박정희가 와와 몰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예. 청산. 지금 그게 가능한지 안 하는 게지 뭐 어떻게 가능할지는 또 연구를 하고 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이 아이들은 전부 저 공무원 구급 공무원 되려고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그런 아들 얘기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초유의 이전까지 없었던 위기 국면이다. 그럼 그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쇼만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알맹이가 없다, 메시지가 없고 정책이 없고 이벤트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하는 것도 그 비슷합니다. 뭐 갑자기 영입하겠다 이러면서 그 투수했던 박찬호. 이국종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이에요. 방탄소년단. 예, 청년하고 뭐 여성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해도 거기도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는 없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우리 당 뭐 이거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된 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담이 되는 겁니다. 만담이. 예. 장소팔 고춘자 우리 세대가 예.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나라 경험들을 봐야 된다. 어느 나라나 다 이제 우파든 좌파든 위기가 오고요. 위기가 오면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좀 아는 척을 하자면 사실 레이건 혁명이나 레이건 그렇죠. 리볼루션이라 그러죠. 레이건 리볼루션 1980년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서 냉전 네. 시대도 냉전도 끝내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네. 가치를 정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공화당이 보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994년 예. 뉴트 깅그리치의 미국과의 계약이죠. 컨트랙트 예. 위드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뭐 벤치마킹 애들 보수의 혁명인데 그 사람들은 그때 뭐라는 건가요? 미국 공화당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나라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 레이건 혁명이든 1980년 마가렛 대처의 혁명은 뭐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비슷한 어떻게 보면 획일적 평등주의, 좌파적 분배와 복지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나라 경쟁력을 갉아먹으니까 신자유주의 혁명을 한 겁니다. 그거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야, 누구도 특권을 가지면 안 되고, 특히 일자리에서 특히 노조가 특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보장받고, 뭐, 월급도 높게 받고 이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안 생긴다.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마찬가지입니다. IMF하고 OECD가 대한민국 경제개혁의 제1번은 예. 노동시장의 유연성, 예. 노동개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경고음이 나온 지 15년 뭐 이렇게 그렇죠. 돼가는데 안 되고 있는 거 바로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보수 지금, 혁명을. 예, 그건 이제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2016년에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그 보고서는 냉정하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그건 이제 뭐 경직성이라 또 맞는 얘기인데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상층은 민주노총이 속한 상층은 너무 좋고 하층은 너무 낮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안 뽑는다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격차를 줄여라. 특히 상층이 가진 특권을 폐지해야 이게 경제가 밑으로 간다. 그러니까 선순환한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보수혁명의 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 방향에서 보수혁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20, 30년 동안 안 해왔고 가장 우파적인 보수혁명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 좌파적인 정부가 들어선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문제를 이제 훨씬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황교안 당대표라고 뭐 그 양반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예. 이 보수 우파 진영을 이끌고 왔는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은 왜 그 길로 깃발을 못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에서 레이건의 보수 대혁명이 성공한 건 1960년대부터 준비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베리 골드워터부터 예, 시작해서. 그러니까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어서 보수의 가치와 정책을 정립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더십 인스티튜트라고 보수 진영의 그런 가치와 정책 전문가들을 양성해냅니다. 이게 이제 10여 년의 성과물이 이제 레이건 혁명으로 온 거고, 지금 이제 하루아침에 한국당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는 없어도, 그런 방향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한국당이 뭐 문재인 정부 하도 인기가 안 좋으니까 다음 총선에서 이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구태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많이. 걸까요? 구태라고.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이제 자리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로 오고 또 예. 개파별로 예, 그리고 뭐 대결하자. 아, 너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을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제 한국당 침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혁명이라는 게 꼭 무슨 보수 우파가 정권을 찾기 위해서보다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럼요. 다시 예. 확대 재생산의 길로 예. 가느냐 이제 망하는 길로 가자 하는데 문제 자 아까 그 IMF하고 OECD의 예. 결론은 노동권을 강력하게 보호받는 민주노총에서 보호받는 진영은 1억 그걸 예. 보호 못 받는 중소기업들은 연봉 4천만 원 거기에 하청으로 가면 2천만 원 이걸 깨부수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철밥통인 예. 공무원을 15만 개를 더 늘린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인데 전선을 형성 못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저번에 이제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30% 줄여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의 그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 이게 보수우파의 핵심입니다. 보수우파의 핵심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에 가면 1억을 받고 거기 시험 떨어져서 일반 회사 뭐 자동차 정비업소 가면 2천만 원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요새 커가는 청소년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거 그러면 공무원. 그건 제도가 잘못된 거고 구조가 잘못된 거지. 그 친구들 보고 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마. 이러면 이제 꼰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고도 공무원이 되든 안 되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그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대우를 낮추고 밑에서 뭐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 올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시험 봐서 대기업 가고 공공부문 가는 사람들은 아주 살만하고 밑에는 아주 어려우니까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뭐 스펙을 다양화해라 뭐 이런 얘기는 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꼰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국민 이걸 보시는 애청자는 답답한 게 그러면 자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 보수혁명의 기치 가치 전쟁을 예. 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아 있느냐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건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이번 총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메이저리거 뭐 이 야구 선수를 데려오겠다가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게 공공부문 개혁이고 노동 개혁이고 금융 개혁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뭘 고칠 거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니까 그 전문가들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선수를 선발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다시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얘기하고 너가 옛날에 한 거를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지난번 당 대표 선거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 지지율 우리 진영에서 제일 높으니까 내가 당 대표로 나왔어라는 거 외엔 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진 않지만 일단 당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야 우리가 한 20% 수준밖에 안 되지만 다음 총선 때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할 거고 이러이러해서 한 50% 올리고 이렇게 올려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당이나 그 문재인 정부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희망을 갖고 국민들이. 이게 다시 뭐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다시 매일 뭐 박근혜 얘기하고 누가 박근혜하고 친했니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장기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하늘에 닿을 정도면서도 왜 그 반사이익을 한국당 못 지지가 누리는. 안 오르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장수 박사님이 그 자유한국당의 경기도 광주을 당협위원장이신 내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저 황교안 대표 만나셔가지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보수혁명, 가치전쟁의 깃발을 드는 것이다 라고 좀 가르치십시오. 이러면 안 되겠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